먼저 오늘 이곳 행사장에 일찍부터 오셔서 연단에서 볼 때 왼쪽에 자리를 잡고 오늘 연설을 들으러 오신 자개인단체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저쪽 위에는요, 우리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앞세워서 뭔가를 주장하는데 하나도 안 보여. 너무 작아서.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26일 양재동에서 있었던 1차 예비경선 최대 파란의 주인공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가져야 할 진보, 혁신, 개혁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강원 농지를 만나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기호번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나라당은 1년에 무려 133억이나 되는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국민 여러분들의 혈세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그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66억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166명과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기초, 관역, 자치단체장,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한나라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헌법질서가 작동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질서구조인 선거에 그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나라당이 디도스로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총 만들지 않았지 사실상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스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검찰과 한나라당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것은 젊은 보좌관 2명이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에 간 이등병이 집이 너무 그립고 고참들이 괴롭혀서 타령을 해도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군단장까지 모조리 처벌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을 두고 한나라당이 책임지지 않고 겨우 2명의 사명 보좌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 국민이 규탄에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세! 한나라당이 추천했죠. 박기태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려야 하니까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박기태 국회의장을 한나라당과 관계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기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금권, 매수, 구태, 정치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수장이 이런 더러운 정치의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조차 저는 국가 결란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박기태 의장은 양심이 있으면 국회의장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온갖 쇄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 기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해체에 가까운 자기 반성을 요구합니다. 저는 진보 정당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이고요. 민주노동당의 대변인을 지냈었습니다.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과 광주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동의 문제, 복지의 문제가 흔들리고 후퇴했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좀 걱정됐었어요. 야, 때려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진보신당에 있다가 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내심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 당원 동지들 너무 멋지고 대단하십니다.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고 사회 양극화가 더 극심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다 같이 넘어서서 가니까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주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됐었다. 이제 민주통합당이 정리해고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로 나가자고 하니까 박수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김대중 민주정부 10년의 공과 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해서 노동존중 복지국가를 열어나가는 그 첫 번째 걸음을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 함께 해주겠다고 박수 쳐준 광주, 부산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여기서도 박수 쳐준 우리 서울의 당원 동지 여러분, 아까 이영선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언론사에 의해서 우리 당에서도 돈봉투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앙당이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이번에 발본색원 철저하게 털고 나가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이 우리를 물어뜯을 것이고요. 우리를 지금은 서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민심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돌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낡은 허물을 받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과 원칙에 의거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이 나갈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목표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한미 FTA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서 우리가 단독 원내 과반을 형성하게 되면 노동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있는 정리해고제도 폐지하겠습니다. 비정규약법 개정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노동자 평균임금 50%로 현실화하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부자증세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80만 선거인단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민주통합당에는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도 필요합니다. 다선 의원의 노련한 의원들도 필요하십니다. 정당 혁신과 야권 단일 운동의 열정도 우리 당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보 정치의 자신감, 역동성,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진보 정치 대표주자 박용진도 필요합니다. 박용진의 지도부 입성은 진보 정치 세력에게 보내는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입니다. 박용진의 지도부 진출은 20, 30대 젊은 세대에게 보내는 우정과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박용진을 보내주십시오. 한편은 우리 당의 유기같이 훌륭한 당대표가 되실 분에게, 다른 한편은 진중을 박차고 나가